정말 코로나 때문에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그냥 다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요. 자, 이제 등기의 효력 파트가 나오는데요. 110페이지입니다. 총칙에서는 이 부분이 좀 민법에서도 같이 나올 수도 있고 보는데요. 그 이제 등기부에 지금 여러 등기들이 지금 쭉 향해졌잖아요. 그래 이제 그 법에서 우리한테 이제 어떤 효력을 인정해 줄 것이냐, 그 6가지 효력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기사항에 뭐 그냥 물순대 후추점 있는데 그냥 그 정도로 볼게요. 거기 제일 먼저가 물권을 변동시켜 주죠, 그죠? 그 법률 행위일 때, 계약일 때는 우리 소유권은 계약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넘어와요? 등기. 가장 이제 대표 선수가 등기는 물권을 변동시켜주는 효력이 있고, 두 번째 효력은 대항력이라고 있었죠, 그죠? 대항력이라는 것은 그 등기된 내용을 제3자들한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대항력이라 하죠.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한 것은 그 채권에서 임차권하고 환매권이죠, 그죠? 그거는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는 계약만으로 효력이 있죠. 근데 제3자한테 등기해 놓으면 우리 환매 등기 배웠죠, 그죠? 환매는 제3자한테 우리 대항하게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임차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임의적 기록상 있었었나요? 약지 보이기 있었죠, 그죠? 그것도 이렇게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 가지, 환매권하고 무슨 권? 임차권하고. 그리고 무슨 기록상? 그렇죠. 임의적 기록상은 등기되면 그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 보시고, 그 점유적 효력은 이거는 등기부 취득시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일반 취득시의 점유기한이 몇 년이죠? 20년. 근데 등기부 취득시는 10년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10년 동안 등기돼 있으면 10년 동안 그 집을 점유한 것처럼 인정해줘요. 그걸 등기에 무슨 적 효력? 그렇죠. 점유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일반 시효취득이 20년인데 등기부 시효취득의 점유기간을 10년을 함으로써 등기가 10년 동안 점유한 것처럼 인정되는데 이를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다 보시고, 자, 우선 순위 확정적 효력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 보세요. 같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 없으면 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써 있나요? 예, 지금 줘 보세요. 저 집에 여러 가지 지금 등기가 돼 있죠, 그죠? 그럼 이 등기가 이제 우리 경매됐을 때 어떻게 순위를 결정해 줄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럼 누가 1분 1초라도 등기소에 빨리 왔느냐 그 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전세권이 빨리 갔느냐 저당권이 빨리 갔냐거든요. 근데 순서를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같은 구예요. 이제 같은 구는 을구끼리, 을구에 지금 전세권과 저당권이 있죠, 그죠? 같은 구는 요 순위 번호에 따라서 무슨 번호? 순위 번호에 따라서 순서가 결정해요. 그럼 전세권이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면 전세권이 저당보다 빠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갑구와 을구는 같은 구가 아니고 다른 구죠, 그죠? 갑구에 저 집에 소유권 이전 뭐 가등기나 가압류 있을 수 있거든요. 전세권 저당권은 지금 다른 구에 있죠, 그죠? 다른 구에 있는 권리는 이렇게 순위 번호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접수 번호 가지고 해요. 무슨 번호? 접수 번호. 접수 번호는 매년 1월부터 부여해주거든요. 만약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1월달 행했다 해서 접수 번호가 21번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전세권이 3월달에 했다 해서 접수 번호 31호. 이건 3월달에 했고 1월달에 했죠, 그죠? 그럼 이게 접수 번호가 빠르잖아요. 그럼 이게 먼저겠죠, 그죠? 먼저 갔으니까. 그래서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 번호.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 접수 번호는 무슨 번호는? 접수 번호는 갑구 을구에만 있어요.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제부에는 순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볼게요. 그래서 거기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는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 번호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암기할 때 동순, 별접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다 본 거예요. 부기 등기 있었죠, 그죠? 부기 등기는 무슨 순위? 주등기. 1-1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기 등기 상호 간의 그 순서는 동순 별접이고, 우리 아까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할 수 있었죠, 그죠? 본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 가등기 순위. 우리 말소 회복 등기 기억나나요? 말소 회복 등기 회복 등기세요, 종전. 종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다 한 거죠. 자, 그리고 거기 밑에 6번 있어요. 요거 그냥 암기만 하고 갈게요. 나중에 할 텐데 5월달 할 건데, 그 구분 건물에 대지권 이렇게 써 있어요.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인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 중 해당 고한 등기의 순서는 무슨 번호? 접수 번호. 이게 뭐냐면 둘 다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가는 권리인데, 그 첫 번째는 건물 등기부라고 써 있죠. 맞죠? 두 번째는 토지 등기부라고 써 있죠.
둘 다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인데 하나는 건물 등기부에 있고 하나는 토지 등기부에 있어요. 그 양자의 권리는 순위 번호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번호? 접수 번호. 그래서 그냥 암기하세요. 대순위예요, 대접. 대접. 그래서 무조건 대지권 이렇게 나오면 그죠? 순위 번호다, 접수 번호다. 접수 번호. 순위 번호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대접.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등기 저지력이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이 얘기는 이거예요. 아까요. 여러분 한 부동산에 전세권이 이중 전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세권이 이렇게 3년이 끝나면 몇 년이 끝나면 3년이 끝나면 소멸됐거든요. 그 소멸되면 이 전세권 무효예요. 여기 무효라도 지금 등기부에 그냥 남아 있죠, 그죠? 그럼 이거를 말소시키지 않고서는 이중 전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등기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무효라 하더라도 요거와 똑같은 등기가 들어오려면 이 등기를 먼저 뭐하고 알아? 말소. 예, 그게 개념을 아시면 돼요. 등기가 존재한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예컨대 나오죠.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서 형식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전세권을 말소시키지 않고서는 또 다른 전세권을 수리해주지 않는다. 자, 이 권리 추정력이라고 써 있나요? 그게 시험이 또 이제 민법에서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항하는 실체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돼서 소송 시 입증 책임의 문제로서 1번 볼게요. 민법이나 등기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등기는 국가기관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등기된 대로 권리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판례상 인정되는 권리라 이렇게 써 있죠. 이것도 민법에서도 여러분 배우죠, 그죠? 근데 이제 결론입니다. 집회 잠깐 가볼게요. 자, D페이지 결론인데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있어요? 한 4가지 정도 인정되죠, 그죠? 근데 그 D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 써 있죠? 그러면 결론이에요. 추정력이 인정되는 부분을 부정된다 이러면 안 되고 그 부정되는 부분을 인정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갑에서요.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왔죠, 그죠? 지금 전세권 저당권이 행해졌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소송이 걸렸을 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등기된 대로 이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라고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인정 효력이 판례가 인정 효력이 추정력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왔는데 병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이걸 말소해달라고 말소 소송을 법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법관 입장에서는 저 집의 주인을 인정해 줄 때 말이에요. 등기부에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인정해 줘야 돼요. 등기부 밖에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인정해 줘야 돼. 등기부 안에 있는 사람. 왜? 등기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우리가 서로 갖다 주면 등기관이 심사해서 그 내용을 등기부에 적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판사도 국가를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등기소를. 그래서 이 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을 권리자로 추정해줘서 이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반대 당사자가 뭐 하라고? 입증. 그래서 입증하라고. 입증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입증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 판례가 인정 효력이 추정력이 추정력. 그래서 이 추정력이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법은 맨날 판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판례가 추정력을 여러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추정력을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인정해 주는 부분을 인정 안 해 준다고는 안 되고 인정 안 해 준 부분을 인정해 준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거기서 인정해 주는 부분의 책들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저당권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저당권이 등기됐으면 저당권 존재뿐만 아니라 저당권이 행해지려면 은행에 빌린 돈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피담보 채권이 뭐 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줘요. 이렇게 보세요. 좀 이렇게 등기부에 은행이 3억 이렇게 적힐 수 있죠, 그죠? 그럼 은행이 3억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해줘요. 그럼 3억이 아니고 2억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뭐 하라 그 얘기예요? 입증하라 그 얘기예요. 무슨 알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도 미치냐면 등기 원인에 대해서도 미친다 이렇게 써 있죠. 이거예요, 여러분. 갑에서요, 을 앞으로 좀 소유권이 이전된 원인이 이렇게 매매일 수 있죠, 그죠? 그럼 을이 매매라는 원인으로 사온 것으로 추정해줘요. 그 매매가 아니고 증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뭐 하라는 거죠? 입증하라는 거. 우리가 매매 계약서 갖다 줬으니까 매매라고 적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등기 원인에 대해서도 미치고, 자, 디귿에 보시면 등기 절차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우리가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여러분이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허가서. 허가서 안 가져오면 각하시키거든. 그럼 소유권 이전,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친 것을 추정해줘요. 그럼 허가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그 얘기예요. 다 입증 책임 때문에 그래요. 그거 볼게요. 그래서 등기 절차에도 미친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매각은 경매죠. 그죠? 여러분이 경매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법한 경매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해 준다니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사람들 입증하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나오죠. 니을의 소유권 무슨 느끼죠? 이전 느끼예요. 자, 보세요. 이 소유권 이전 느끼는 이렇게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대 당사자가 나중에 입증하다 그래요. 근데요, 나중에 지금 소유권 무슨 느끼는 추정력을 인정해 준다고요? 소유권이죠. 근데 소유권 보존 느끼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추정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 우선 문제 볼게요. 지금 갑 앞으로 지금 소유권이 보존돼 있죠. 그죠? 근데 A라는 사람이 집이에요. 갑한테 팔지도 않았는데 갑이 자기부터 사서 보존했겠다고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존된 사람은 자기 앞으로 보존됐다는 사실만 추정되지 이 사람으로서 사서 보존됐다고 추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해버리면 추정력이 깨진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부터 사서 보존했겠다고 입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 판례는 이 보존했기와 이전 했기를 왜 달리보냐면 이전 했기는 공동 신청이고 등기 원인도 절차도 미치기 때문에 전 소유자를 인정해줘요. 근데 보존했기는 단독 신청이고 권리 변동이라는 사실도 없고 또 건물을 신축자만이 가서 보존했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해버리면 추정력이 깨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전 했기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근데 보존했기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자, 여러분 보존 느낌부터 밑에 보세요. 안 돼주는 제일 밑에 시옷 있어요? 시옷 보세요. 시옷 있죠, 그죠? 시옷은 소유권 보존 느끼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됐다는 사실에 관해서만 추정했지 권리 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서는 추정이 없어서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정하거나 보존 느끼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거 밝혀지면 보존 느끼의 추정력은 뭐에서? 그렇죠. 깨져서 보존 느끼 명의 측에서 양수 사실이 입증있는데 위에 보면 이전 느끼죠. 그죠? 소유권 이전 느끼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주죠. 그죠? 자, 이제 추정력이 부정되는 건데 자, 잠깐 볼게요. 추정력은 권리에 관한 추정 때문에 권리 등기되어 있는 갑구 울구에만 추정력이 있어요.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거든요. 자, 보세요. 자, 부동산에 표시 등기 써 있죠. 그죠?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만 인정될 뿐 표제부 사실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또 이 추정력은 2번은 보시면 등기부에만 미치지 대장에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장에도 추정력이 인정되고 등기부에도 추정력이 인정되면 입증할 사람이 없어요. 잠깐 볼게요. 자, 등기부에는 저 집이 갑에서 을로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근데 대장에는 갑이라고 이렇게 대장의 소유자 부분이 있어요. 그럼 둘 다 추정력이 입증하면 소송이 걸리면 누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력은 등기부에만 어디에만? 등기부에 있지 대장에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로 등기됐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고 디귿이 중요해요. 디귿은. 자, 우리가 예비 등기로서 가등기라고 있었죠. 그죠?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우리 가등기는 딱 하나의 효력밖에 없어요. 아까 순위를 보존. 다른 효력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등기에서도 제3자가 사갈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권리 변동도 일어나지 않고, 그죠? 추정력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나오죠. 소유권 이전 이렇게 가등기가 행해졌다고 해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에 이렇게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지 않아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볼게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고 니을은 나중에 볼게요. 위에는 죽은 사람 명의도 추정력 인정되지 않고 허무인은 허무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가공인물이야. 이트 이런 거. 자, 이트 이런 것은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거기 제일 추정력이 인정되는 게 있죠. 그죠? 거기 기억 있어요. 기억. 그거하고 리을 있죠. 그죠? 저당권하고 소유권 이전이죠. 그죠? 그건 추정력이 인정해 줬죠. 그죠? 근데 거기 밑에 안 해준 거에 빨간색만 잘 켜주면 가등기 이렇게 써 있나요? 그리고 소유권 보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것은 추정력이 인정되지? 그렇죠. 않는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가등기는 우리 순위 보존 효력표기 없다 그랬죠. 그죠? 그건 쭉 읽어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결론입니다. 113페이지. 등기에 무슨 요건 써 있어요? 유효 요건 써 있나요? 아, 요건 이거예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지금 등기부에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왔죠. 그죠? 맞죠? 그럼 뭐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행해졌죠. 그죠? 그럼 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럼 유효의 반대가 뭐예요? 무효예요. 그럼 결론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무슨 등기는 유효하다? 무효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무효인 등기를 유효로 하면 안 되고 유효인 등기를 무효로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쭉 나오는데 이거 볼 필요 없고 뒤에 하나만 알으면 돼요. 자, 뒤에 쭉 오다가 115조. 박스 있어요? 아, 요거 알으면 끝나는 거예요. 왼쪽은 다 무슨 등기죠? 무효인 등기죠. 그죠? 오른쪽은 무슨 등기죠? 유효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자, 아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아까 29조 1, 2호 기억나나요? 맞죠? 1호와 2호 있었죠. 그죠? 1호가 관할 위반이잖아요.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 때죠. 그거 유효했어요? 당연 무효? 당연 무효지. 근데 몇 호 이하는 유효죠? 3호 이하 두 가지 기억나나요? 무슨 대리? 목권 대리. 무슨 서류? 그죠? 그게 나오는 거죠. 지금. 보세요. 관할 위반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써 있죠. 유효, 무효? 무효. 거기서 여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은 우리가 환매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와 어떻게 가야 되죠? 동시에. 그 동시에 안 오면 몇 호라고 돼 있죠? 2호라고 써 있잖아요. 맞죠? 그럼 그 등기 유효, 무효? 무효라니까 2호니까. 근데 오른쪽에 몇 호 이하는 유효? 3호 이하라고 유효이죠. 그죠? 그럼 3호 이하가 6번, 7번, 8번이 3호, 3호, 9호 이렇게 써 있잖아요. 3호는 6번은 잘 안 나와요. 7번, 8번이 많이 나와요. 무슨 대리? 무권 대리인이 신청한 등기 우리 했죠. 그죠? 유효, 무효? 유효요. 또 무슨 서류? 위조 서류도 1, 2호가 아니죠. 그죠? 그럼 행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유효, 무효? 예? 유효. 유무가 좀 헷갈린다. 그죠? 아, 그 몇 호는 무효? 1, 2호. 몇 호 이하는 유효? 3호. 3호가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무슨 서류? 위조. 위조 서류. 그런 거 나오면 무효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 왼쪽에 질적 불일치 이렇게 써 있어요? 무효 등기 보는 거예요. 그죠? 질적 불일치 이렇게 써 있나요? 자, 이 질적 불일치는 이런 거예요. 자, 잠깐 볼게요. 우리가 지금 법률 행위하고 뭐하고? 법률 행위하고 등기부에 기록된 것이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적으로 계약한 거, 법률 행위가 계약이죠. 그죠? 계약한 것과 등기부에 기록한 것이 질적으로 불일치하다. 즉 주체가 불일치하든지 객체가 불일치하든지 권리의 종류가 불일치하면 그 등기는 다 무효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요.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계약을. 그 등기부에는 병이 등기돼 있네. 병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그럼 이 등기 무효예요. 주체가 다른데 뭐. 또 여러분 객체가 달라요. 갑과 을이 저 토지 팔았어요. 토지 계약했어요. 근데 토지 위에 건물이 파는 것도 등기돼 있네. 유효, 무효? 무효예요. 지금 건물 팔지도 않았는데. 또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이 전세 계약했어요. 근데 등기부에는 저당권이 행해졌네.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주체, 객체, 종류가 다 다르면 그걸 질적 불일치라고 그래요. 무슨 말겠죠? 그럼 이런 거 다 유효, 무효? 무효예요. 무효. 근데 거기 보면 5번에 양적 이렇게 써 있죠. 오른쪽에도 5번 양쪽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이런 건 다 같이 하는데 양쪽으로 일부가 불일치할 때 그 등기가 유효로 할 것이냐 무효로 할 것이냐는 우리 판례가 권리자 입장에서 판단해요. 누구 입장? 권리자. 여러분 잠깐 볼게요. 저당권이 행해지면 뭐가 행해지면? 저당권자 은행이 권리자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결론입니다. 은행한테 유리한 등기를 유효하다고 그래. 뭐 하다고 한다고? 유효. 근데 은행한테 불리한 등기는 무효다 그래. 자, 그러면
법률행위, 계약한 것과, 그래서 켈로 할게요. 법률행위 계약이죠. 그죠? 계약한 것과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인데, 계약한 내용보다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커요. 은행이 여러분한테 9천만 원 빌려줬어. 등기부에는 1억 받을 게 나왔네. 그럼 은행은 유리해, 불리해? 유리해. 얼마 제출했는데? 9천인데. 얼마 받을 게 있어요? 1억. 그럼 은행한테 유리하죠. 그죠? 그럼 이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고 그래. 근데 현실적으로 얼마 빌려줬죠? 9천. 이 등기는 유효한데 그 한도는 9천만 원 한도 내에서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고 그래. 무슨 말이겠죠? 근데 거꾸로예요. 등기된 양이 계약한 양보다 작아요. 자, 여러분이 그 은행이 얼마를 빌려줬었냐면 저 9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등기부에는 7천만 원 받을 게 나왔네. 그럼 은행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요. 9천 빌려서 7천이니까. 그래서 이 불리하다고 해서 이 등기된 걸 다 무효를 하면 등기비에 시간 비용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부를 무효시 않고 우리 민법에 여러분 137조라고 일부 무효 있거든요. 무슨 무효 법리? 예, 일부 무효 법리를 적용해서 해결해요. 그래서 그냥 결론만 아시면 돼요. 유효인지 무효인지 나오니까. 그죠? 예, 등기된 양이 계약한 양보다 크면 은행한테 유리해요, 불리해? 유리해. 그럼 근데 이게 뭐하다? 유효해요. 근데 계약한 양보다 등기된 양이 작을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등기 그 유효 무효? 무효예요. 근데 무슨 무효 법리? 일부. 자, 그러면 왼쪽에 지금 무효인 등기 있죠. 그죠? 5번에 있잖아요. 5번에. 등기된 권리 내용량이 물권리 양보다 적죠. 맞죠? 그럼 일부 무효인데 오른쪽에 5번 있죠. 5번 있어요? 등기된 양이 물권의 양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죠. 아, 그럼 이 등기 뭐하다? 그럼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요 등기는 과정이 생략됐다 하더라도 뭐가 생략됐다 하더라도 과정이 생략됐다 하더라도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체 관계가 부합하면 이게 다 민법에서 배우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결론만. 시험은 그냥 결론에서 나오니까 유효로 보는 등기가 4가지 나오죠.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오른쪽에 2번에 중간 생략 등기 유효한 등기 이렇게 써 있죠. 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은 자, 우리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을이 병한테 팔았죠. 그죠? 그럼 등기는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 을에서 병으로 등기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을이 등기되면 각종 세금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이 참타력에서 등기부상 갑에로부터 최종 소유자 병 앞으로 등기가 넘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럼 중간자 앞으로 등기가 생략됐잖아요. 자, 생략됐다 하더라도 뭐에만 부합하면? 실체가. 현실상 주인과 등기부상 주인과 일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등기 유효, 무효? 유효. 다만 처벌은 받아요. 그죠? 예,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도 유효, 무효? 유효. 근데 이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인 지역이 하나 있어. 뭐한 지역? 무효인 지역. 그게 어느 지역이냐면 왼쪽에 보시면 6번이에요. 6번. 무슨 지역? 토지거래.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국가가 왜 마련했냐면 이 중간 생략 등기 막기 위해서 막고 지금 정한 거거든. 그럼 거기까지 유효하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 생략 특히 일반 지역의 중간 생략 특기는 다 유효인데 무효인데 유효인데 어느 지역에서만 무효다.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만 중간 생략 특기는 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거 하나 보시고 거기 4번에 오른쪽에 3번에 중간 생략 특기 한 등에 모두 승낙 등기라고 써 있나요? 이게 첫머리 뭐 촌머리인데 양수인양 보존 등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요건 요거예요. 결론 볼게요. 자, 갑이요.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갑이 이렇게 신축된 건물을 을한테 팔았나요? 그럼 이 등기는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죠. 그죠? 신축했으니까. 갑 앞으로 보존 등기 됐다가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 되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하면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을이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가지고 우주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보존 등기가 행해진 거거든요. 그럼 첫머리 앞으로 등기가 생략됐잖아요. 그죠?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는 안 받아주죠. 여러분 우리가 보존 등기할 때 배웠잖아요. 최초로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 등기 오야 되지. 이전 받은 자가 오면 받아주지 않죠. 근데 등기가 실수해서 받아준 것을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 모두 생략 등기도 뭐에만 부합하면? 실체관계. 현실상 주인과 등기부상 주인은 일처잖아요. 그럼 요 등기 유효, 무효? 유효. 그럼 이 사람이 양도인이에요, 양수인이에요? 그럼 양수인양 보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것도 유효, 무효. 그렇죠. 유효지, 유효. 맞아요? 그리고 보시고. 자, 4번째 보세요. 실제 원인과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건 이거예요. 자, 갑에서요. 을 앞으로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간 원인이 증여예요, 증여. 근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매매로 이렇게 속에서 넘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증여와 매매는 과정이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뭐에는 부합해요? 실체.
주인은 뭐 이체하잖아요. 그죠? 그럼 처벌은 받아요? 그럼 다만 이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예요. 그게 지금 4번이에요.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써 있나요? 요게 이제 다 유효입니다. 그럼 지금 유효인 등기 거의 다 봤죠. 그죠? 그럼 이제 무효인 등기에서 여러분 그 7번에 이중 보존 등기 써 있어요? 예? 자, 이중으로 보존 등기 된 게는 우리 다 선등기가 유효하다 그래요. 어떤 등기? 선등기 유효하고 후등기는 무효라고 그렇게 결론 맞추면 돼요. 후에 행해진 등기는 뭐다? 무효. 이중으로 보존 등기 때 선등기를 유효하고 후등기는 뭐다고요? 무효. 그렇게. 그래서 후등기라고 써 있죠. 그죠? 그래서 무효인 등기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8번째가 하나 오른쪽에 지금 다른 거 다 봤는데요. 115쪽 잠깐 가볼게요. 거기 지금 115쪽에 무효 등기의 유용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만 지금 볼게요. 처음에 그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없어서 무효인 등기가 나중에 실체 관계를 갖췄을 때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할 수 있을 것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권리의 등기, 즉 저당권이나 가등기 유용과 밑에 사실의 등기의 유용을 달리 보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잠깐 볼게요. 여러분이 자 보세요. 은행에 가서요. 3억을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그렇다 3억을 갚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저당권 뭐 해야 되죠? 말소 해가지고 3번 해가지고 저당권 이렇게 말소 등기 해야 되죠. 그죠? 그렇다 또 은행에 가서 3억을 빌렸어요. 그럼 다시 저당권 무슨 등기 해야 되죠? 저당권 다시 설정 등기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말소 등기하고 설정 등기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거를 말소시키지 않았을 때 이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 사이에 다른 이해관계 전세권자가 없으면 이거 써먹어도 의미가 똑같겠죠. 그죠? 그 비용 들어가니까 그 요거 써먹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이에요. 2번 있어요? 네, 2번 볼게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무효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중간에 누가 없으면 그렇죠. 이해관계인 제3자가 없으면 새로운 채권을 담보하는 유효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3번은 인정하지 않는데 이건 이거예요. 자, 이 집이 1월 달에 신축이 돼서 갑이 1월 달에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해놨어요. 그러다가 9월 달에 태풍이 날아와 가지고요. 요 집이 폭삭 멸실이 됐네. 그럼 무슨 등기 해야 되죠? 멸실 등기. 근데 복개공사가 바빠서 멸실 등기 안 했어. 그러다가 10월 달에 그 터에 가서 똑같은 건물 하나 신축했네요. 그럼 갑이 신축된 건물을 팔려면 보존 등기 해야 되죠. 그죠? 그때 멸실되기 전에 보존 등기 있었잖아요. 그죠? 이걸 신축된 건물에 보존 등기로 써먹을 수 있을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할 수 없어요. 왜? 이 건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거 써먹으면 이거 써먹고 또 보존 등기 또 써먹고 그 이 집에 보존 등기 두 개 생기잖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게 지금 제일 밑에. 그래서 그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그죠?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8번에 무효인 등기 그게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왼쪽에 다 무효인 등기죠. 그죠? 요거 보기 전에 여러분 그 지금 4번에 질적 불이치 있어요? 그번에 오른쪽 페이지에 114페이지에 중간에 3번 정도 보세요. 3번 있어요? 조금 전에 아까 봤던 등기와 물권 행위가 내용적으로 합치할 거 이렇게 써 있죠. 근데 1번 보세요. 권리 주체 불이치 써 있죠.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병이 등기된 거잖아요. 그리고 권리의 객체 A 토지 계약했는데 B 건물이 등기된 거잖아요. 권리의 종류 전세 계약했는데 저당권이 등기됐죠. 그죠? 이 모든 등기는 실체 관계의 부합력을 묻지 않고 유효, 무효. 그래요. 무효예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등기는 다 무슨 등기?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자, 무효 등기 자주 나오는 게 메토는 무효. 1, 2호. 또 질적 불이치 있죠. 그죠? 유효, 무효. 무효라고 써 있죠. 또 토지거래 허가제의 중간생기죠. 그죠? 그것도 유효, 무효. 무효. 또 마지막에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 한 것도 유효, 무효. 무효. 그게 자주 등장해요. 근데 오른쪽에 유효 있어요? 유효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몇 호 이하는 유효예요? 3호 이하예요. 그럼 3호가 무슨 대리? 물권 대리. 또 무슨 서류? 그렇지. 위조 서류 이런 것들은 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해요. 그리고 거기서 쭉 내려오다가 그 2번에 중간 생략 등기 있죠. 그죠?
이것도 유효, 무효? 응? 유효. 토지거래 허지하면 무효. 맞아요? 또 아까 모주 생략 등기 있었잖아요. 양수인양 보존 등기 있었죠? 그것도 유효, 무효? 그렇지, 유효. 그 정도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유효인 등기를 무효로 하면? 그렇죠,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예, 1장은 우리 아까 순위 확정적 효력의 동순, 별접, 대접 이런 게 있었나요? 그거 하고 아까 우리 추정력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 부분하고 지금 등기의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만큼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요게 지금 등기는 저기 4장 5장에서 아까 무슨 거기서 거의 90% 나와요, 지금. 이것들은 민법에 관련돼서 대개 민법에서 이제 등기법 문제가 나올 때 요 유효 무효 이런 느낌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자, 이제 2장이에요, 2장. 그러면 거기 여러분 116페이지에 문제 있어요? 문제 한번 볼까요? 116페이지 문제 있네요. 우리는 문제 풀러 가죠, 그죠? 문제가 왕도예요. 5월 달에 우리 문제 풀 거거든요. 그게 왕도예요. 5월 달에 문제 푸는 게. 아무리 이게 이론 알더라도 문제 안 풀리면 꽝이잖아요. 자, 권리의 순위다. 옳은 거 찾네요. 동일한 부동산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순위 번호에 의했었나요? 순서에 의했나요? 순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순위 번호가 될 수 있고 접수 번호가 될 수 있거든요. 같은 구는 순위 번호고 다른 구는 접수 번호일까. 그래서 순서 번호, 순위 번호에 의해서 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접수 번호에 의할 수도 있는데. 무슨 말겠죠? 예. 근데 그래서 그 2번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구 써 있죠. 그죠? 그거는 접수 번호예요, 순위 번호예요? 순위 번호지. 동순이니까. 다른 구 있었죠. 그죠? 그거는 순위 번호예요, 접수 번호? 접수 번호. 동순 별접 했잖아요. 그죠? 자, 3번에 아까 구분 건물의 대지권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순위 번호였어요, 접수 번호? 대순위였었나요, 대접이었었나요? 대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인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중 해당 구의 순서는 무슨 번호? 접수 번호. 그건 맞네요. 그죠? 대지권 나오면 무슨 번호? 접수 번호. 대순, 대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부기 등기 순위는 주등기죠. 그죠? 근데 부기 등기 사항과는 접수 번호가 아니라 순서예요. 순서고 우리 말소 회복 등기는 회복 등기 순위였어요, 종전이었어요? 그렇죠. 종전입니다. 종전. 자, 2번 볼게요. 등기의 유효 요건이다. 옳은 거 이렇게 찾죠. 지금 1번은 무슨 대리이죠? 무권 대리는 2호예요, 3호예요? 그럼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 신청하는데 2호가 아니죠, 그죠? 2호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뭐 하죠? 유효. 무효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갑에 미등기된 부동산을 을이 매수해서 직접 보존하겠다. 이게 모두 생각 등기잖아요. 양수인이 한 보존 등기잖아요. 그럼 그 등기 아까 유효, 무효? 그렇죠. 그건 여기 유효에 있었잖아요, 유효. 그 다음에 3번.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유용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무효 등기 유용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 이걸 맞네요. 근데 4번 보세요. 갑이 을에게 증여했죠. 그죠? 근데 매매라고 속였네요. 그죠? 이건 원인이 다르잖아요. 그렇다가도 지금 실체 관계에 부합하니까 그 유효, 무효. 그렇죠. 그 유효했었죠. 유효. 민법 얘기잖아요. 근데 5번에 권리에 뭐가 다르죠? 객체. 아까 토지 파는데 건물이 등기된 거잖아. 또 권리의 주체가 다르죠. 그죠? 가반이 을한테 파는데 병이 등기된 거잖아. 이것들은 다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 아까 질적 불이차니까. 네. 그래서 그 유효, 무효 그것만 보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1장이에요. 자, 이제 2장은요. 등기의 기관과 설비해가지고 요거는 뭘 배우는 거냐면 우리가 등기부가 있죠. 그죠? 등기부는 몇 장이에요? 서장. 표제부, 갑구, 을구. 그래서 그 등기부에 대한 배우는 장이에요. 그때 몇 가지만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 등기를 해주는 곳을 등기소라고 돼 있죠. 그죠? 우리 등기는 여기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관서로서 현행 등기법은
지방법원에 우리 등기과라고 있고, 그 지원의 등기계라고 있고, 각종 이제 서울에 구마다 한 260개의 등기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등기 사무를 처리해 주는데, 자, 우리 등기소에 여러분 관할이라고 써 있죠? 업무구역인데 대개 행정구역인 시군구를 기준해요. 항상 그렇지 않은데 하나의 구에 하나의 등기소가 있어요. 은평구에 이제 은평 등기소 하나씩 있다 이 얘기예요. 강남에 강남 등기소 이렇게. 근데 거기에 관할 등기소 지정이라고 써 있나요? 관할 등기소 중복돼 있죠, 그죠? 그거는 그 권한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건요, 이거 얘기예요. 자, 잠깐 쳐볼게요. 지금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제일 먼저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죠? 소유권? 이게 보존 등기라고 가봤더니 이 집에 관할이 중복이 돼요. 두 등기도 적경 지역에 건물이 신축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A라는 관할 등기소 갈 것이냐, B라는 관할, 우리 관할 위반이면 각하시겠잖아요, 그죠? 그때 이때는 어디 가라라고 지정해주는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가 있고요. 이 지정권자는 이 관할 등기소의 상급 법원장이다 그래요. 어떤 법원장? 상급 법원장인데 이 상급 법원장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지방 법원장이 될 수 있고 고등 법원장이 될 수 있고 대법원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관할이 중복될 때 지정권자, 뭘권자? 지정권자. 어떤 사람이다? 상급. 그래서 여기 코미디에 우리 지상렬 있죠, 그죠? 이렇게 지상렬 이렇게 암기해요. 지정권자의 지자하고 상급 법원자의 상자. 요거 하나만 그냥 기억했어요. 보세요. 한 개의 부동산이 건물이 여러 등기소 관할 구역에 걸칠 때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한 자들은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어떤 사람? 그렇죠. 상급 법원장에게 관할 등기소 지정을 신청을 한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고 자, 넘기셔서. 그 등기 사무가 양이 많아가지고 등기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떠넘기는 것을 우임이라고 그래요. 우임권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누구라고 돼 있죠? 그렇죠. 대법원장이고, 그 밑에 등기 사무 정지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 등기소에서 화재, 천재지변 이렇게 일어나면 등기 사무 정지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등기 사무 정지권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라고 돼 있어요? 대법원장. 그래서 거기 암기에 정대우 이렇게 써 있죠. 예, 정지권자와 우임권자가 다 대법원장이다. 그래서 정대우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자, 밑에. 자, 등기소에서 우리 등기 준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등기관. 근데 우리 등기소에서는 한 3, 40명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등기관이 아니에요. 한 4명, 5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4급에서 7급에 속하는 자 중에서 하루에 그 등기소 일을 신청 건수 7, 80건, 열람 건수 1000건을 기준으로 대개 등기관 1명씩을 이렇게 지정해줘요. 그래서 대개 한 4명,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등기관이 지정해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볼까요? 그 4급이 그 법원 서기관을 4급이라고 그래요. 그 등기 사무관을 5급이고 등기 주사가 6급이고 등기 주사부가 7급이에요. 요 사람 중에서 거기 누가 지정해 준다고요? 그렇죠. 지방 법원장이 지정받은 사람만이 등기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2번까지만 볼게요. 바로 2번입니다. 등기관은 무슨 번호 순서에 따라 해준다고요? 그래요. 접수번호. 순위 번호가 아니에요. 접수 번호에 따라서 등기를 해준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밑에 그냥 암기 사항들은 보고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오른쪽에 등기부에 여러분 용어들이 나오죠, 그죠? 용어들이 있어서 1번 용어하고 3번 용어가 좀 헷갈려요. 1번은 뭐라고 돼 있죠? 등기부. 3번은 등기 기록. 우리 등기부는 우리 표제부 갖고 읽고 있죠, 그죠? 이 전체를 등기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은 등기부가 전산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위에서 입력 처리된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해 놓은 것이 뭐라고 하고? 등기부고. 자, 우리 등기 기록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이런 게 기록돼 있죠, 그죠? 그걸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요. 구체적 내용들을 전체를 보는 걸 등기부를 하고 구체적 하나 필지 건물의 내용들을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한 필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하고 이 등기필 정보는 나중에 보시고. 자, 우리 등기부는 일반 건물하고 아파트 있었죠, 그죠? 자, 여러분 아파트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아파트는 지난주 했었죠, 그죠?
저기 뭐야? 101일동 건물 전체는 뭐만 있었죠? 표제부. 왜? 사고 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전유 건물마다, 여러분이 사는 전유 건물마다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울고 그랬었죠. 그죠?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9번 건물은 1동 건물은 뭐만 있고 표제부. 전유분마다 표제부, 갑구, 울고 둔다 써 있죠? 자, 우리 등기부 표제부 있죠. 그죠? 자, 표제부는 뭐 있었어요? 뭐만 있죠? 무슨 사항만? 표지사항. 무슨 사항? 그렇죠. 표지사항 등기시 표제부죠. 그죠? 이거는 특히 유효, 무효 부분 보는 거고. 잠깐 볼게요. 네. 자, 표시사. 그럼 소지,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저게 표제부죠. 그죠? 근데 우리 아까 혹시 기억나나요? 접수번호. 무슨 번호? 접수번호는 표제부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갑굴구 순위 결정할 때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멸시 등기도 지금 표제부 하죠. 그죠?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도 표제부 했죠. 그리고 요거 혹시 기억나나요? 규약상 공용 부분. 무슨 공용 부분? 규약상. 노인정이잖아. 노인정은 뭐다 해줬어? 표제부 해줬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아파트는 지금 표제부가 두 개잖아요. 1동 건물 전체 표제부 있고 전유 건물 표제부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노인정은 1동 건물 전체 노인정 만들었어요? 전유 건물 노인정 만들었어? 전유. 그러면 노인정 등기가 되어 있는 표제부는 1동 건물 표제부다, 전유 건물 표제부다. 전유. 자, 여러분 26번 등기 가봐. 지난주 현고 26번 등기. 무슨 등기에서 26번. 여기 없는 사람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사무실에 달라고 오세요. 이거 지금 없는 사람들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사무실이 다 있거든요. 요 부분 달라고 있다가 이거 있어야 돼. 등기부 여기 석장이 끝이잖아요. 거기 지금 규약상 공용 부분이 써 있죠. 노인정이잖아요. 쭉 우측에 있죠. 그죠? 쭉 우측에 보시면 어디다 적어줬죠? 전유 건물 표제부 써 있잖아요. 예? 자, 여러분 17번 등기 가봐요.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돼 있죠? 지목 면적 바뀌는 거죠. 그죠? 쭉 오다가 어디에 적혀 있어요? 표제부 써 있잖아요. 예? 22번 등기 가봐요. 다 우리 본 거 지금 본 거잖아. 확인하는 거잖아요. 멸시 등기 있었죠? 멸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다 해줬죠? 표제부. 이런 것은 다 표제부에 하는 등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책 보세요. 예. 119조. 요약지 119조. 등기부 구성. 표제부 갖고 울고 있는데 표제부에는 토지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그 접수란에 접수번호가 없다고 되어 있죠. 그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란 이런 게 적혀 있는 것이 표제부인데 지금 표제부에 없는 등기들 나오죠. 표제부에 없는 거. 거기에 여러분 접수번호는 없고 그 뭐 아까 무효 등기 유형 인정이 안 했죠. 그리고 아까 부기 등기는 없었죠. 표제부는 무조건 무슨 등기 했었죠? 주등기. 맞죠? 표제부는 부기 등기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추정력도 갑구울구의 추정력인데 표제부에 없었죠. 그리고 가등기도 권리 순위 확보하니까 갑구울구에만 가등기 행해지지 표제부에는 가등기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런 거 그냥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D페이지에 지금 그래서 표제부가 있네요. 거기 접수 연호는 있지만 접수 번호 없다고 써있죠. 그죠? 거기 위에. 자, 갑구 있었죠.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갑구는 무슨 권 적혀 있어요? 소유권. 이거 보세요. 자,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도 어디? 갑구.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갑구. 환매도 갑구.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감류도 갑구.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다 갑구예요. 무슨 권이면 다? 소유권이면 다 갑구. 여러분 우리 신탁 등기 있었죠. 그죠? 신탁 등기도 소유권 이렇게 바로 밑에다가 지난주에 신탁 등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갑구였어요, 을구? 갑구지, 갑구. 이 재산 소유권 넘겨가면서 이게 신탁 재산 이렇게 표시한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보세요. 갑구는 소유권이다. 1번 소유권 보존, 2번 바로 밑에 소유권 이전, 소유권의 말소, 소유권의 말소회복,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등기로서 압류, 감류, 가처분, 또 환매, 특약 등기, 신탁 등기 다 어디? 갑구. 자, 2번이 좀 어려운데요. 2번이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생략된 게 어려운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냥 전세권의 모한 이렇게 써 있죠. 기한.
임의 경매 기입 등기는 요 가로가 생략된 거거든요. 뭐에 대한 경매무로? 소유권에 대한 경매무로 어디다가 적는다고요? 갑구에 적는다 이렇게 써 있나요? 이건 이거예요.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운 건데요. 자, 여러분이 전세 들어갈 수 있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죠. 근데 존속 기간이 끝나는데 전세금 안 들어줄 수 있죠. 돈 안 빌려줄 수 있죠. 그죠? 돈 안 갚을 수 있죠. 그럼 이게 전세권의 저당권의 기한, 뭐한? 기한. 기초로 해서 뭐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갈까요? 소유물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소유물을 지금 전세 저당 잡았으니까. 그럼 소유물에 대한 경매가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럼 소유물에 대한 경매니까, 소유권에 대한 경매니까, 갑구, 을구. 갑구예요. 여러분, 무조건 소유권 나오면 다 뭐다? 갑구인데 이게 지금 소유권이 안 나와 있어. 그죠? 여기에 이제 그 의미가 법의 간극이라 하는데, 지금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기한이라는 것은 그걸 기초로 해서 뭐에 대한 경매라고요? 소유권. 그 앞에 소유권이라는 게 생략이 된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임의 경매 기입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경매니까 그건 다 어디다가? 갑구예요. 갑구. 나머지는 무조건 소유권 나오면 다 뭔데? 갑구인데 요거는 소유권이 안 나와 있어. 소유권이 생략된 거야. 지금 이해하겠죠? 예,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기한, 지금 뭐에 대한 경매라고요? 소유권에 대한 경매예요. 그거는 갑구, 을구? 갑구. 예, 그 표현이 조금 어렵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 이제 을구라고 써 있어요. 예, 을구는 뭐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잠깐 좀 볼게요.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 저당권 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그럼 다 어디다가 적어줄까요? 을구. 뭐 설정 이전 다 말소 다 변경 다 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잠깐 볼게요. 여러분 아까 보세요. 전세권 아까 가등기 할 수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어요. 그럼 그것도 어디다가 적어줘요? 을구. 여러분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었죠? 그것도 어디다가 적어주죠?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발생 변경 소멸은 다 을구예요. 을구.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에 대한 설정, 이전, 변경, 말소의 뭐 처분 제한되기 다 어디다? 을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유권 나오면 뭐다? 갑구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나오면 뭐다? 을구다. 근데 왼쪽에 하나, 2번 하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뭐한? 기한. 경매는 뭐에 대한 경매니까? 소유권에 대한 경매니까. 그거는 갑구다, 을구다. 그렇지. 갑구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 가로 4번은 우리 집합 건물 배울 때 배웠죠, 지난주에. 대지권, 1토 전권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보실게요. 1동 건물 표제부 상단 있었죠, 그죠? 상단하고 하단 있었잖아요. 상단에는 1동 건물의 표시 있어서 하단 보세요, 하단. 대지권의 목적이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 거기 동그라미 2번이잖아요. 2번. 맞죠? 이거 기억 다 까먹었어요? 자, 여러분 27번 늦게 가봐요. 27번 늦게 있어요? 대지권 등기 써 있나요? 예, 거기 쭉 오다가 1동 건물 표지부 있었죠. 그죠? 거기에는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 지금 표지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유 건물 표지부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뭐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나와 있죠? 그 얘기가 지금 여기 121페이지에 써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어요? 예. 거기 그 1토 전권 이렇게 써 있잖아요. 1동 건물 표지부에는 그 위에 상단에는 1동 건물의 표시란 있고 그 동그라미 2번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해서 그 소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있었고 여러분이 사는 각각 그 전유 건물 표지부 상단에는 전유 건물의 표시란이 있고 밑에 하단에는 대지권.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뭐가 있었죠? 비율. 이거는 1동 건물 표지부에 있었어요. 전유 건물 표지부에 있었어요. 전유 건물 표지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D페이지 등기부 한번 보고 갈까요? D페이지 등기부가 나와 있네요.
자, 아파트 1동, 101동, 102동 표지부 있었죠. 그죠? 이건 표지부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상단 있고 하단 있었죠. 상단에는 101동 건물 전체 5층까지 면적 나와 있죠. 그죠? 하단에는 101동의 건물과 깔고 있는 토지의 전체적인 크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걸 대지권의 목적이 뭐의 표시? 그렇죠. 토지의 표시 이렇게 써 있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밑에 하단에. 맞죠? 근데 여러분이 사는 그 501호 전유 건물 표집이 있었죠. 그죠? 상단에는 501호의 전유 건물의 크기만 나와 있었잖아요. 건물에 대요. 근데 하단 있었죠. 그죠? 하단에는 501호가 땅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 비율로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 쪼개서 그 대지권의 비율들이 나와 있잖아요.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나와 있죠.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 그냥 등기부에서 적혀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 27번 느끼잖아요. 27번. 27번. 그 정도만 보시고. 자, 그 밑에 폐쇄 등기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장부의 보존 관리 이것도 20년 만에 한 번씩 나와요. 20년 만에 한 번 나왔는데 지금 5년 됐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거기에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장부 기간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게 있죠. 예? 그리고 10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1년짜리 있죠. 그죠? 그 영구히 보존하는 장부는 등기부예요. 그 뒤에 다 부자 들은 거예요. 그 한자로 부자가 지압이 부죠. 지압이는 10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영구히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남자들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네. 그럼 이거 못 외우는데. 그 뒤에 부자 나온 거, 그 등기부, 폐쇄 등기부, 여러분 그 공매 신도 이렇게 써 있나요? 이 공동 담보 목록 혹시 기억나나요? 저당권 할 때 5개. 우리 은행 가서 10억을 대출 받아가면서 목적물이 4개까지는 등기부에 적어. 5개는 복잡해지니까. 등기가 아니고 공동 담보 목록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적을 걸 따로 만드는 거야. 그 이걸 광의 등기부라고 그래요. 요 4가지 공매 신도 이런 걸. 공동 담보 목록, 매매 목록, 신탁 원부, 도면. 우리 지난 전주에 신탁 원부 기억나나요? 신탁 등기할 때 5개 부동산을 제출하면 신탁하면 5개 제출했나요? 자, 하나 제출했나요? 매 부동산마다 제출했나요? 신탁 원부를. 매 부동산마다 제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신탁 원부가 등기부거든. 똑같이. 잊어버렸죠? 7번 느끼 있을 거예요. 8번 느끼. 8번 등기 신탁 등기. 8번 있죠? 신탁 등기 중간에 첨부서면 있잖아요. 맞죠? 예. 한 개 제출했어요. 매 부동산마다. 네. 그리고 신탁 등기 쭉 우측에 오세요. 보세요. 을구해줬어요? 갑구해줬어요? 갑구해줬죠. 그죠? 소유권이니까 똑같으니까 하나의 순위번호 썼잖아요. 그럼 주등기라고 했었죠. 그죠? 환매는 위에 특약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죠? 7번 특약 나온 거. 그건 아까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도 한매도 갑구라고 써있죠. 그죠? 네, 갑구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준다. 지금 고개 쪽 옆에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죠? 고개 지금 하나 지금 등기부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럼 영구히 보존하는 거 뒤에 뭐 붙은 것? 부. 그 10년짜리는 뒤에 장자 붙은 거예요. 그리고 화투할 때 풍이 시끝이에요, 옷끝이에요? 풍이 장 맞죠? 풍 받으라, 똥 받으라. 그 뒤에 장자 붙은 거. 다 몇 년? 10년.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돼요. 앞에 신청서 붙은 것은 5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구히 붙인 거, 뒤에 뭐 붙은 거? 부. 등기부예요. 10년짜리는 뒤에 뭐 붙은 거? 장. 5년짜리는 앞에 뭐 붙은 거? 신청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안 봐도 돼. 이거 20년인데 안 나올 거예요. 이거 그냥 혹시나 해서. 나머지들은 나중에 볼게요. 2장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거기 뒤에 네. 뒤에 거기 그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126페이지.
등기부에 관한 설명 1번 풀은 거예요. 그죠? 등기부다 옳은 거 찾잖아요. 아, 1번이 나왔네. 아이고. 기억나나 모르겠다. 좀 전에. 전세권의 뭐한? 기한. 경매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전세권 나왔다 을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뭐에 대한 경매야? 소유권에 대한 경매야. 그거 하나만 주의하겠죠. 그죠? 그럼 갑구, 을고. 아, 그건 갑구야. 그 다음에 저당권 가등기죠. 그죠? 가등기는 저당권이니까 어디? 을구지. 뭐 저당권 을구죠. 환매 등기는 갑구 또는 을구였어요. 갑구에만. 갑구 아까 환매는 갑구잖아. 맞죠? 근데 신탁 등기는 을구예요. 갑구. 갑구 아까 봤잖아요. 7번째, 8번째 등기. 갑구 을구. 근데 5번에 보세요. 5번에 보시면 9번 건물의 대지권일 때 그 권리의 표시, 대지권 표시 있었죠? 이거는 갑구에 있었어요? 전유건물 표제부 있었어요? 전유건물 표제부 있었지. 갑구 있지 않았었죠? 그죠? 네, 그렇게. 이게 27번 등기잖아요. 27번 등기. 그거 나온 겁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요 3장인데 3장도 거의 다 본 거예요. 여러분, 129쪽 잠깐 가볼게요. 우리가 등기는 신청인데 예외적으로 등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등기 있었죠? 직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요 자료에 직권이 두 번째 있잖아요. 두 번째. 맞죠? 두 번째 쭉 내려오면 두 번째 다 직권 써 있죠? 그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똑같이. 무슨 말겠나요? 그거 쓴 거 그대로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써 있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장, 5장 보면 거의 배운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지금 몇 페이지냐면 130페이지 보세요. 자, 131페이지. 자, 132쪽. 우리 등기는 공동 신청의 원칙이죠. 그럼 권리자 의무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죠, 여러분. 여기에 1번 있죠, 1번. 1번 있어요, 없어요? 1번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공동 신청할 때 누가 권리자 의무자 배웠죠? 그게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공동인데 여기 1, 2번에서 단독을 하는 득이 있었죠? 맞죠? 여기 지금 쭉 여기 등기할 때 단독 득이 있었잖아. 여기로. 그게 지금 오른쪽에 133페이지에 적혀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문제 알죠? 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넘겨서 제3자 등기는 중요하지 않고 다음 주에 이제 요 134페이지에 판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까요. 요거 기억나나요?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판결은 확정된 거예요? 가짜 나온 거예요? 확정된 거. 맞죠? 그죠? 거기 위에 보니까 제일 위에 그 그림 하나 있죠? 확정 판결 이렇게 써 있죠? 거기에 종류가 3가지 있었잖아. 확인, 이행, 형성. 그 중에서 단독으로 가서 하는 것은 아까 무슨 판결이라고 했죠? 이행. 그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까 봤죠? 그죠? 그거 더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제3자 등기 지금 안 나오고 우리 신청서에 적어할 때 141쪽 보세요. 필요적, 임의적 있었나요? 요게 여러분, 요게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필요적, 임의적 써 있죠. 우리 무슨 보이기만 임의적이야. 그럼 나머지는 다 필요적이라고 했죠, 그죠? 그 내용이 지금 거기 써 있는 거야. 지금 다 본 거 그대로 그냥 써보는 거예요, 거기 옆에. 우리 지금 다 본 거. 지금 다 본 거예요, 본 거. 그러고 나서 여기 5번째 첨부 정보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요 부분부터 나오는데 어디냐면 그 142페이지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 페이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요게 하나로 퉁치면 돼요. 지금 잘 많이 안 나와서 153페이지. 그 박스 하나 있죠. 왼쪽은 지금 무슨 등기를 종류 있죠, 그죠? 우측에는 그 첨부서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밑에는 암기사항 있고, 그거를 볼 거예요. 이 부분은 옛날만큼 많이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요. 155쪽 가보세요. 등기 무슨 사유 있죠? 카카 사유나요? 이거. 여러분 6번째.
여섯 번째 봤어요, 안 봤어요? 지금 각하 사유 쭉 봤죠? 그거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155쪽에 각하 사유가 여기 지금 여기 여섯 번째 본 각하 사유를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 다음 주에 요거 조금씩 볼 거예요. 그냥 한번 확인 더 하는 거예요. 여기 헌 거. 지금 다음 주에 헌 거 하는 거예요, 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법은 여기서 끝나니까 이 석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그랬지.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이렇게 보여야 되고 이것도 너무 색장도 못 하겠다. 그러면 1번 우리가 1순위 뭐야? 가등기. 가등기 아까 몇? 25번하고 20? 아니지. 24번하고 25번. 옆으로. 있어요? 24번하고 25번 등기 있죠? 그거 보면 돼요. 거기 1순위잖아요. 그리고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아까 갑에서 뭐로 가는 등기? 을. 그건 무슨 등기? 주등기. 표제부도. 그죠? 그리고 을에서 병으로 가는 등기 있었잖아요? 그건 무슨 등기? 약정 나온 거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1번에 있는 소유권 보조 등기야. 무슨 등기? 보조 등기. 옆으로 보는 거. 1번 보조 등기 또 시험에 자주 등장해. 그러니까 이 석장이 끝나는 거예요. 등기법에 석장. 이걸 10월 30일까지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30%만 하면 돼. 이것도 줄 쳐진 거, 그 검정색 칠해진 거. 검정색 안 칠해진 거 거의 시험 안 나와. 여기서 검정색 칠해진 거 있죠? 그것만 여러분 계속 반복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우리는 뭐 풀러 간다? 문제. 지금 제가요, 3월 달에 노량진에 지금 목요일 하는데 이걸 문제를 풀고 있어요. 5반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5월 달에 하는데 5반에 지금 먼저 해요. 기출문제 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 또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다 풀려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이것만 해. 이것만. 이것도 안 봐. 이것도 안 봐. 이것도 안 보고 이것만 가지고 푼다 그러니까 이것만 옆으로 보는 거. 그래서 요거를 잘 하려고 하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네, 석장 할게. 네, 자, 그래서 등기법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등기는 8가지. 자, 힘내시고요. 한마디만 외치죠. 그죠? 한마디만 외치고 마칠게요. 자,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예,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